안녕하세요. IMAPTV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초대 손님을 모셨는데요. 이분 정말 요즘 핫하거든요. 최근에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원칙 책을 쓰신 저자 김재경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하고 싶은데요. 책 제목이 지금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원칙인데 왜 지금 투자 원칙인가요? 이게 정말 원칙이 정말 중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볼게요. 네. 지금 부동산 시장 분위기 어떤가요? 안 좋죠. 안 좋죠? 네. 그리고 이런 분도 있었어요. 아니, 지금 출판 시장 너무 안 좋은데 왜 이때 책을 내냐? 한두 달만 있다 내지 라는 네. 얘기도 했는데 사실 저도 몰랐죠. 12월 초에 이런 사태가 생길 거라고는 몰랐었지만 원래 제가 이 책을 준비했었을 때 올해로 제가 전업 10년 차입니다. 제가 이 부동산을 전업하기 시작한 게 2014년도였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올해로 10년 차인데 이 10년 해가 넘어가기 전에 드디어 출판 계약 해놨다가 이번에 책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첫 책을 내는 만큼 단순히 그 시점적인 책. 시점, 어디 타이밍 투자, 막 이런 거. 이제 아무래도 출판사 쪽에서는 지역, 입지 이런 게 훨씬 더 잘 팔리니까 제가 아무래도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인 만큼 예를 들어 서울 예를 들어 재개발 지도 이런 거 그렇지. 한번 내보자. 괜히 어렵게 이런 이론적인 책 내려고 하지 말고 우리 투자 철학 이런 거 담지 말고 쉽게 갑시다라고 했지만 그래서 첫 책은 우리가 투자에 대한 기준을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단순히 1, 2년, 당장 내년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 10년 뒤에도 흔들리지 않는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담아보자. 우리가 10년 뒤에도 흔들리지 않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기준을 알려드리자라고 해서 이 책을 썼고요. 그렇다 보니까 타이틀이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원칙. 즉 여러분들 이 시국에 오히려 더 알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부동산 또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맞아?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정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정책적인 사항들은 또 어떻게 변할지, 시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생각들이 많으실 텐데 그렇다 보니까 이 책에서도 일단은 당장 부동산 시장이 어떤 식으로 될 것인지에 대한 사항들도 담아놨고요. 또 정책에 대한 사항이 부동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데 이 정책에 대해서도 한 파트 따로 이제 담아놨고 또 제가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니까 정비 사업에 대한 사항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칙을 가지고서 흔들리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고자 열심히 써봤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시기랑 비슷하게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2023년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때 이기는 투자를 하셨습니다. 실제 이기는 부동산 투자 뭘 하셨나요, 그때? 원래 개인적으로 저희 부동산 투자 어디 했다 이런 얘기들은 안 하는데 이거는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도 오픈한 거니까 얘기를 해드리자면 장위 4구역, 네. 장위자이 레디언트 미분양 막 날 때 계약을 하나 했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정말 분위기가 안 좋았을 때였거든요. 정말 지금보다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안 좋다가 완전 바다. 그러니까 정말 차락 같은 새벽 같은 분위기였죠. 그때 안 좋다라는 말로도 진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 최악이었었죠. 그때 부동산 얘기하면 어서 오세요 영끌 하면서 저 투기꾼들 또 옵니다 하면서 맨날 이제 그랬었는데 그때 사실 어떻게 따지면 저는 어떻게든 또 운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운이었지만 그걸 선택한 거잖아요. 그게 저는 그때가 기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기서도 했었지만 책에서도 담았었던 내용이 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이제 원칙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었고 저희 가족들이 애초에 저희 부모님 때부터 워낙 투자를 많이 했었다 보니까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꽤 많거든요. 근데 2022년도 흔들릴 때 하나도 팔지 않았어요. 다 들고 있었고 다 서울에 이제 좋은 신축 대형들 가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괜찮은 입지에 재개발 재건축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좋다라고 판단했었었고, 가격 막 무너질 때도 지금 금액이 팔 게 아니야 라고 해서 다 홀딩하고 있었었지, 그렇다 해서 추가 투자의 여유까지는 있지 않았었는데, 지금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막 검색에 하면 장난 유튜브에 아니에요. 댓글 그때 장난 아니었습니다. 너가 가서 너 뭐 이렇게 뭐지? 네가 가서 사라. 그래서 내가 가서 샀다. 맞아요. 하도 그래서 올린 거잖아요. 원래 안 올리는데. 맞아요. 그때 그런데 진짜 이렇게 바뀔 것 같아요. 시장을 이기는 김가문의 투자 원칙. 지금 보니까 이게 단순 10년이 아니라 이 김재경 소장님의 집안의 투자 원칙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저도 사실 이런 기준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닐 테니까, 맞아요. 저희 뭐 부모님 때부터 투자한 것들을 또 이제 좀 영향을 받았지 않았을까 생각은 하고요. 그때 당시 막 3프로 TV에서 2022년도 12월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이제 초대를 한 거예요. 그때 분위기 너무 안 좋아서 저 사실 안 나간다는 얘기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장 얘기 안 물어볼 겁니다. 그때 뭐였냐면 KB에서 협찬 방송한 게 있었어요. 집으로라고. 근데 제가 또 KB 자문위원 활동을 벌써 7년째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게스트로 제가 섭외가 된 거예요. 꼭 나와달라 해서. 그러면서 Q&A에서만 얘기해주면 된다. 시장 얘기 안 물어볼 거라고 했는데 낚였어. 거기에 질문 중 하나가, 첫 번째 질문은 뭐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두 번째 질문이 둔촌 주고 이제 넣었는데 이거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가 넣진 않았구나. 아직 그 청약도 안 했어요. 둔촌 주공 이번에 일반 분양 이제 곧 하는데 제가 넣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가 있는 거예요. 그때 다들 받지 말라고 했었을 때 저 혼자만 받으라고 했다가 그 조회수 30만 넘었거든요. 댓글 1000몇 개가 달렸는데 다 제 욕입니다. 그거 캡처해놔야 돼요. 다 욕이 막 우두두두 달리면서 저 영끌 오적, 그러니까 영끌 오적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 영끌 오적은 아니지만 영끌 오적의 7적이라고 하자. 영끌 7적 혹은 영끌 오적에 준하는 막 이런 얘기 들릴 때 제가 멘탈이 되게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순간 긁혔어. 너나 받아라라고 할 때, 둔촌주는 전 진짜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주변에도 많이 받으라고 했고, 실제로 제가 이제 계약하고서도 고민하면서 저한테 계약하기 직전에 전화 온 분들도 많았는데 받으라고 많이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다 계약했었고,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저 주셔도 돼요 라고까지 해가지고 그분들 다 계약해서 지금 저한테 밥 사시는데, 그때 제가 그렇게 사람들이 너나 받아라 라고 하길래, 조합한테 돈 먹었냐 하길래, 조합에서 돈을 받았었으면 제가 덜 억울한데 그런데도 그렇게 좋으면 내가 받을까? 라고 생각했거든요. 해피님께서도 청약 훨씬 더 전문가신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유주택자도 청약을 넣을 수 있잖아요. 네, 1주택자 그때는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당첨 확률이 있고 다주택자는 조금 안 됐었죠. 근데 전 넣었어요. 그때 84 같은 경우 한번 넣어봤어요. 네. 근데 안 됐죠, 사실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 개인 명의로는 1주택이거든요. 그래서 1순위긴 하잖아요. 그래서 넣었는데 예비번호 280번대를 받았었어요. 그리고 공교롭게 그 장의가 둔촌주공 바로 다음날에 1순위가 있어서 뭐 하는 김에 해볼까 하면서 그냥 같이 넣었는데 걔도 예비번호를 받았었는데 둔촌은 그냥 5배수에도 못 들어가면서 광탈을 해버리고 8사였으면 받았을 텐데 진짜 그러니까 아깝죠. 10억 올라갔는데 너무 아깝지만 아쉽게도 뭐 아쉽진 않죠.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었던 거니까. 그래서 장위라도 이제 가자 해가지고 장위를 계약해서 그때 제가 투미TV에다 올렸을 텐데 그때도 뭐 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이 금액 자체가 워낙 저평가라고 보고 제가 뭐 이게 당장 그때 부동산 시장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려웠다 싶다 보니까 뭐 바로 반등한다라고 생각한 건 아니었었지만 그래도 이 가격에는 전 충분하게 저렴하다고 생각했고 가치가 있다 생각해가지고 계약을 했다. 여러분들도 위기가 곧 기회니까 여러분들도 희망을 가지고서 부동산 투자 기준을 잘 잡아보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영상 올렸었어요. 그때 막 댓글이
완전 극단적으로. 못 봐요. 근데 지금은 저는 둔촌주공 했던 거 댓글 봤거든요. 그래서 캡처해놨어요. 이 사람들 다 뭐하고 살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시점 선택이 7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타이밍이 그토록 중요한가요? 이거는 뭐 이미 해피님께서 다 알면서도 물어보시는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도 막 얘기하잖아요. 부동산 투자 어디 가지고 있냐라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언제 샀느냐가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어딜 샀는지 물론 중요하죠. 근데 언제 샀는지만 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돈을 벌었구나 못 벌었구나. 물론 지역이 좋다라고 하면 더 벌었고 덜 벌었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일단은 우리가 타이밍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어떻게 따지면 그것도 있죠. 저도 그때 미분양을 잡았었을 때도 그때 다 무너지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청약이 들어간 시점은 2022년도 12월 달. 이제 계약하러 간 거는 1월 달.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이게 바닥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산 건 아니었는데, 당분간 좀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저렴하게 나올 때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더니 귀신같이 1월이 완전 바닥이었고, 강남 같은 경우는 빠르면 1월 중순부터 막 거래가 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2, 3월부터 차차차차차 올라갔었던 건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 시점이 제일 중요한,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언제 어디를 가느냐라는 걸 했었을 때도 당연히 어디도 중요하지만 언제 잡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런데 이거를 7할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해피님도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막 이제 손님들이랑 상담을 해드리다 보면 지금 일단 결심은 다 해놨어. 결심을 다 했고. 내가 A 단지, A 지역 마음에 들어. 근데 기다리다 보면 뭔가 또 좋은 게 나올 것 같아. 혹은 A 단지 지금 사야 되는 것도 이제 알았어. 근데 내가 마음에 드는 타입이 아니야. 혹은 타입은 판상형이에요. 근데 내가 마음에 드는 동호수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딱 내가 생각하는 우리 소위 RR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로얄동 로얄층을 보려고 했는데 근데 그거를 계약할 뻔했다고 놓쳤어. 그러면 우리는 바로 뭐라고 해요? 그러면 RR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죠. 다음 물건 빨리 해라 라고 하지만 눈앞에 내가 동호수 좋았었던 걸 봤었던 게 아른아른거리면 또 그냥 그 물건 나오면, 비슷한 물건 나오면 연락 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네. 그걸 경험칙적으로 봤을 때 연락이 오던가요 안 오던가요? 안 오죠. 그리고 설령 온다 하더라도 그 전화가 올 때는 금액이 올라져 있죠.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시점이 7할이라고 말해드린 거는 뭐 당연히 뻔한 얘기 아니냐. 왜냐면 이 시점의 7할이라는 거를 약간 왜곡해서 해석하시는 분들은 2014년도에 샀어야 됐다. 17년도에 샀어야 됐다. 아니면 이미 놓쳤지만 2022년도에 샀어야 됐다. 이렇게 해버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서 과거로 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현재 시점에서 투자를 하려고 결심을 내렸었을 때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으냐 안 올라갈 것 같으냐만 판단했었을 때 올라갈 것 같다라는 추세선이 보여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사야 된다라는 것이고, 지금 사야겠다는 결심을 내렸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러면 우리가 결국 시점을 건들 수는 없잖아요. 그쵸. 과거로 가지 않는 이상. 그러면 여기 상태 속에서 제일 좋은 입지가 어디냐? 당연히 돈 있으면 강남 가고 싶지만 못 가면 내 예산선에 따라서 마포인지 성동인지 아니면 동대문구인지 서대문구인지 이런 식으로 입지를 한번 판단해 보고, 그리고 입지까지 결정이 됐다. 그러면 거기서 물건은 솔직히 우리가 마포에 알랄리면 너무 좋겠지만 1층이라고 해서 안 올라가나요? 아니죠.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물론 1층이면 당연히 로얄동 로얄층이랑 가격 격차는 당연히 있는데 그 격차를 두고서 따라 올라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노골적인 걸로, 예를 들어서 반포에서 한강 보이는 애는 지금 60억까지도 가지만 근데 반포에 1층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안 비싼가요? 비싸요.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 이렇게도 우리가 레미안 원펜탄스나 레미안 원벨리나 아크로 리버파크나 여기 33평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우와 하지. 8학군 다 보내지. 거기서
너 몇 층이야? 이거 안 물어보거든요. 그냥 거기 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 내에서도 더 좋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너무 그런 거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예전에 아크로 리버파크 살 뻔했는데 그때 1층밖에 없어서 안 샀다라고 안 산 게 바보죠. 그러니까 너무 지역적인 거에서 매몰돼가지고 우리가 소탐대실 혹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를 보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라 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해서 약간 이런 시점이 7월이다 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한 우리가 투자에 대한 기준, 마인드 세팅 측면에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흔들리는 분들이 정말 많아서 말씀드린 것도 있고 또 공교롭게도 지금도 기회가 온다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사실 지금 급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딱 보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소비 심리가 좀 흔들리면서 지금 부동산 투자하는 게 맞나? 아닌가? 고민하신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디 지역이 흔들리지 않는지 잘 생각해보고 그럼 내가 이 해당 지역을 가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 매수자분들이 흔들리고 매도자분들 중에서 흔들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저도 2022년도 막 그렇게 안 좋을 때 왜 안 팔고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2023년도 1월 달에 사람들이 다 아니다. 그래서 2022년도 때 저희 가족들이 부동산 하나도 안 팔고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원칙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고, 2023년도 1월 달에 진짜 바닥이 떨어지는 칼날을 받는 게 아니라고도 하잖아요. 그럴 때도 받았네. 그걸 받은 이유가 받고 보니 그게 찐 바닥이었을지까지는 몰랐어도 그렇게 추가적으로 더 주택 구매를 들어간 게 사실 그런 기준점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히려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기준점들을 이 책을 통해서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거거든요. 지금 금리가 뭐 내린다고 하고 오른다고 하고 사실 환율도 높아지는데 이럴 때 꼭 부동산 투자해야 되나 이런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된다. 너 너무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딱 이 부분 잘라서 막 네, 이 부분만 자르겠습니다. 돌아다닐 수 있겠지만 네. 결론부터 얘기해드리자면 바로 앞에 했었던 얘기랑 똑같아요. 위기가 꼭 기회다. 사람들이 딱 이 경험칙적으로 다 생각해보면 좋아요. 누구나 다 지금이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는 매물 잡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다들 지금 막 이 시국에 막 경기도 어렵고 환율도 그렇고 막 지금 국장 막 무너지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뭔 부동산이냐 댓글 보면 또 막 저 김지경 소장 또 막 와가지고 또 막 투자하라고 막 영끌 조장한다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막 다주택이 되느냐 이거는 이제 전략적인 거고 세금도 네, 고려해야 맞아요. 되고 그런데 무주택자가 지금 내 집 마련하려고 한다 혹은 1주택자가 내가 좀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기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결과만 놓고 보면 돼요. 내가 가고 싶은 그 집이 앞으로 떨어질 것 같으냐 아닐 것 같으냐만 보면 되는데 지금 일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2025년도 상반기까지는 갑자기 이런 탄핵 정국으로 이제 넘어가다 그렇죠. 보니까 솔직히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다 보니까 좀 급매물도 나올 수 있고 실제로 지금 매물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좀 싸게 좀 가격 조정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조정되는 물건들이 있거든요. 반면 금방 나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반포나 압구정에 전화해 보세요. 거기 부동산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그 얘기해 보는 거예요. 요즘 경기 안 좋다던데 급매물 있나요? 라고 전화하면 압구정 부동산 사장님이 뚝 끊어. 아니 그렇다고 해서 뚝 끊지는 않겠지만 이게 아니지만. 뭐 없어요라고 하겠죠. 없어요가 아니라 진짜 없어요. 왜냐면 투미 TV라고 하지만 투미 부동산 물건을 같이 공유하고 그런 손님도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팩트입니다. 예. 그래서 뭐 압구정이 그렇게 얘기하면 야 거기 압구정은 토지거래하고 그냥 매물 자체도 원래 없었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압구정이야 너 너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반포 쪽 역시도 여기도 우리가 생각하는 신축들 보면 다 나와 있다 하면 다 최고가고 막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오히려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현장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한테도 물어봐도 물론 이전보다는 전화가 많이 준 건 사실이다. 하지만 매도자들이 절대 흔들리지도 않고 지금 이 시국에도 매수에 대한 연락들은 꾸준히 온다. 그러면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렇게 위기일수록 더 많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자산가들이 고민하거든요. 그렇죠. 왜 지킬 게 있는 사람들이 더 고민이 많아요. 그럼 그분들은 지금 환율 흔들리고 막 주식 가격 막 요동치고 이런 게 안 보일까요? 오히려 더 관심이 많고요. 금리에도 더 많이 관심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딱 생각하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다 보면 이 탄핵 정국이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정권이 급변할 수도 있는 거고 안 변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만약에 우리가 특히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보면 정권이 바뀐다는 게 최악이 아닙니다. 다주택자 입장에서 최악이라고 생각해 보면 다주택자 규제가 더 강화될 수도 있겠다. 그럼 또다시 똘똘한 한 채가 심화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래도 현 정권에서 종부세에 대한 사항을 많이 낮춰놨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좀 버틸만 했는데 다시 종부세 막 몇 천만에서 억 단위로 납부하던 시절이 돌아야 한다고 하면 안 되겠다. 지금 양도세 중과 유예라도 해줄 때 빨리 정리하고서 한 채로 넘어가야겠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당장 내년 상반기 때는 우리가 뭐 그래도 강남 얘기하는 건 너무 최상단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마포랑 성동구만 하더라도 지금 가격 괜찮은 매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해당 지역들도 결국은 우리가 좋은 데잖아요. 좋은 데로 가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는 지금 이렇게 흔들릴 때가 기회일 수 있고 결국은 금리가 내려가겠죠. 네. 금리 거꾸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게 일단 지금 현재 정치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거는 수요 억제 효과가 있지만 금리가 내려가는 것 자체는 또다시 이제 수요에 대한 기대 심리를 불어넣을 수 있는 것도 있으니 부동산 매수에 대한 기회는 더 온다라고 보고 근데 남들 다 기회라고 생각할 때는 늦을 수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들 뭔 이 시국이야 그러기 때문에 남들이 다 뭔 이 시국에 부동산 투자라고 할 때가 지나가 보면 기회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정말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우리가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원칙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말 찐 전문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하는데요. 제2의 강남 꼭 알려주세요. 네, 알려드리겠습니다.